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6억 원을 유지하고 세부 사항은 야당과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가계의 실질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소비심리는 최악으로 얼어붙는 등 국민 살림살이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이 2.5% 증액하기로 사실상 합의됐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가 프로야구 장원삼 선수의 현금 트레이드에 대해서 승인 불가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 원 그대로 유지하되 다른 쟁점들은 지도부의 일임에서 야당과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이재준 기자입니다. 종부세 개편을 놓고 내홍을 거듭해온 한나라당이 결국 모든 공을 지도부에 넘겼습니다. 당정 조율 난항 끝에 정부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과세 기준은 현행 6억 원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 기간 그리고 과세 비율은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기획재정위 소위원회에서 종부세 개편 방향을 놓고 야당과의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당 지도부는 과세 기준을 유지하되 부부가 동거하는 1주택자에 한해 3억 원의 기초공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장기 보유자의 감세 시점은 5년 이상부터 시작해 10년 이상에 대해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현행 최대 3%인 종부세율은 최대 1%로 대폭 인하하겠다는 정부 방침과의 사이에서 야당과 조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구체적 기준 마련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종부세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강만수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2% 후반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답변을 통해 현재까지의 추세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경제 성장이 시간이 갈수록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경제 위기에 따라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대에서 3.8%로 낮춰 수정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실질소득 증가율이 0%로 제자리에 걸음을 하고 소비심리는 최악으로 얼어붙은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으로 대출 이자 등 가계 부담은 크게 늘었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밝힌 3분기 가계 동향을 보면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346만 원이었습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증가율은 0%로 3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소비지출 증가율도 마이너스 2.4%로 나타나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지출을 처분 가능 소득으로 나눈 평균 소비 성향도 전분기에 이어 밑바닥을 기면서 위축된 소비 심리를 반증했습니다. 특히 대출이자나 생활비 송금 등의 비소비 지출 부담은 금리와 환율 상승의 여파로 17%나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가계 수지가 악화되면서 가구 10곳 가운데 3곳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월 평균 소득이 소비 지출보다 적은 가구가 29%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적자 가구 비중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 1에서 2%포인트가량 늘어났습니다. 반면 상위 30% 계층에선 줄어든 것으로 집계돼 경제 한파의 고통이 중하위 계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CBS 뉴스 육덕수입니다. 미국 주가가 이틀째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반등에 성공해서 천선을 회복하고 원달러 환율도 1,500원 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일단 진정세로 돌아섰습니다. 김학일 기자입니다. 뉴욕 다우지수가 이틀째 폭락해 7,500선으로 주저앉았지만 국내 금융시장은 오히려 극적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000선을 회복했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선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9일 만에 상승 반전에 1,003.7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보다 55.04포인트 5.8%나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17.06포인트 6.25% 급등한 290.12로 장을 마쳤습니다. 환율도 심리적 지지선인 1,500원 선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의 종가는 1,495원, 어제보다 2원 내렸습니다. 장중에 1,525원까지 올랐으나 주가 상승과 당국의 매도 개입으로 1,490원대로 환율이 내린 것입니다. 다만 원엔 환율은 오후 3시를 기준으로 100엔당 1,575원 84전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이 일단 진정세를 보였으나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국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도 풀린 게 아니어서 지속 여부를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CBS 뉴스 김학일입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지난 이틀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방위비 분담 제5차 한미 고위급 협의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쟁점 사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인 방위비 증액 비율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은 국내 물가 상승률 수준인 2.5% 정도 증액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7,415억 원에서 7,600여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속영장 집행을 거부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김 최고위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다시 열릴 영장실질심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당에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와 관련해서 김민석 최고위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4일에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가 장원삼 선수의 현금 트레이드 승인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상우 한국야구위원회 총재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장원삼 선수의 현금 트레이드에 대해 승인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히어로즈 창단 당시 약속했던 5년간 구단 매각과 선수 현금 트레이드 사전 승인 약속을 삼성과 히어로즈가 위배했다면서 불가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가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두바이의 아틀란티스 호텔에서는 초호화판 개장 기념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번 파티에 들어간 액수는 무려 290억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금융위기 속에 열렸던 초호화 파티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두바이의 아틀란티스 호텔의 기념 파티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두바이의 인공섬 팜 주메이라에서는 지난 9월에 문을 연 아틀란티스 호텔의 초호화판 개장 기념 파티가 열렸습니다. 각계의 유명인사 2,000명을 초청, 파티의 끝을 장식한 초대형 불꽃놀이 이벤트와 함께 화려한 개장 파티를 마친 아틀란티스 호텔. 이 호텔은 1,539개에 이르는 객실과 초대형 수족관, 워터파크 등을 갖추고 있고 하루 숙박비만 최고 25,000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초호화 파티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은데요. 호텔 측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기 전부터 준비한 행사라면서 비난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얼음 조각으로 유명한 벨기에의 브루셀에서는 해리포터에서 영감을 받은 얼음 축제가 열렸습니다. 내년 1월 1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축제에는 38명의 얼음 조각 전문가들이 참가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축제를 위해 얼음 동굴을 만들기 위해 눈과 얼음 700톤이 투입됐고 얼음 동굴은 영하 12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번 얼음 축제에서는 마법의 세계와 마법사, 그리고 요정 등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와인 보졸레 누보를 높이 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프랑스 와인 제조업체 파트너 두보데프 씨. 뉴욕의 와인 애호가들이 올해 출시된 프랑스 와인 보졸레 누보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해에 수확한 포도로 담근 레드와인인 보졸레 누보는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 전 세계에서 동시에 발매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보졸레 누보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와인 애호가들을 찾아왔는데요. 소비자의 관심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김영하 예보관입니다. 이번 주말 즐겁고 편안한 야외 활동을 위하여 주말 날씨와 관심사항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아침에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많겠고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 한때 구름 많이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오후부터 구름이 점차 많아지면서 흐려지겠고 남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강수가 시작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의 분포로 토요일보다 따뜻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